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평은 뉴데일리의 분석 기사인데요. 이지정 기자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뉴데일리를 자주 보는 사람은 이제 유명하죠. 제가 오늘 유평에서 소개하는 거는 오늘 분석 기사 내용이 좋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이요. 대장동 수사검사에서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 변신. 이재명 변호인 강찬우는 누구? 맞고 부제목 보니까요. 2015년 대장동 수사 수원지검장, 남욱 1, 2심 무죄, 당시 남욱 변호인이 박용수, 강찬우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변호인 활동, 이후 화천대유 자문 맡아 박수영 따옴표 국민 혈세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상하지 않나? 남욱도 의문. 강찬우 이재명 연수원 18기 동기. 강찬우 공개 모집에 의한 자문 계약 의혹 부인. 자, 이렇게 부제목 달았는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정치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시끄럽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정권 부원장은 기소됐고 앞서 재판을 받고 있던 대장동 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에 열을 올린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사건이 복잡한 만큼 연루된 이들도 많다. 그중 한 명이 강찬우 변호사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지던 때 이재명의 흔적으로 꼽힌 인물이다. 강 변호사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해 9월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막 불거지던 때였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와 같은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다. 2015년 수원지검장을 지낸 강 변호사는 2018년에서 20년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법률 자문을 맡아 월 수백만 원을 받아갔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제안으로 강 변호사 영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2015년 수원지검장 시절 대장동 로비 사건 수사를 총괄지휘한 바 있다. 이때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기소됐다.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 방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였다. 남 변호사는 그러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 당시 남 변호사의 변론을 맡았던 인물이 박용수 전 특별검사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맡았고 그에 따른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박 딸 박모 씨는 화천대유에서 급여와 별도로 11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남 변호사와 연관설에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한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공영개발에 참여한 회사로 남욱 변호사와는 무관하다며 화천대유와는 2018년부터 제가 속한 법인이 자문 계약을 했고 저는 그 담당 변호사라고 밝혔다.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 자문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현재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로 주목받는 남 변호사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강 변호사와 방 변호사 영입과 관련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말한 바 있다. 거액을 들여 굳이 강 변호사를 영입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언론과 정치권은 강 변호사와 이 대표의 과거 인연에 주목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수사하던 때부터다. 이후 이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던 당시 강 변호사는 화천대유 자문을 맡았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경기도청 및 경기도 산하기관 고문료와 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각각 수백만에서 수억 원을 받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9년에서 20년 경기도청 고문료 및 소송비 명목으로 1,560만 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2억 3,120만 원, 이승엽 9,500만 원, 이태영 750만 원, 변호사 등이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를 받았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고문료 지급을 통해 자신의 사건 수임료를 대신 지급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 혈세로 본인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공직 자격
상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공개 모집에 의한 자문 계약이었다며 자문료와 사건 수임료는 법인 계좌로 수령해 사용했으므로 실질적으로 법인과의 자문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변호사들도 경기도 등에서 받은 자문료는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뉴데일리의 이지성 기사의 분석 기사인데요. 참, 뭐 이게 처음은 아니죠. 이게 뭐 이제 어느 정도 쭉 드러난 상태인데 그걸 이제 쭉 정리를 잘했다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하는 의미로 또 이걸 소개해드렸는데, 강찬우 변호사를 잘 이게 뭐랄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언론들이 넘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름 계속 오르내리는 거는 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정진용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이름에 오르내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박영수 특검 오르내리는데 사실은 요 강찬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 뉴델리의 분석 기사가 보면요. 이재명이가 가장 먼저 살아난 게 그전에도 이제 대장동에 관련한 기획들을 그전서부터 도원결의도 그 측근들이 했고 그전서부터 작업을 했다는 게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에 의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게 2018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 강찬우가 변호를 맡고 김만배가 권순일을 로비를 하고 8번이나 대법관을 권순일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로비를 해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죄가 됐잖아요. 이때 만약에 권순일과의 거래가 없었다면 유죄죠. 유죄면 이런 게 다 말이 안 되는 게 선거에 나갈 수도 없고 거기서 대장동 건은 터지지도 뭐 못했을 거고 여기서 다 끝나는 건데 이걸 살려준 사람이 이제 권순일과 권순일의 로비한 김만배, 이 사건을 변호를 해준 강찬우, 박영수도 나오고요. 그 대가로 박영수도 뭐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고요. 강찬우 변호사도 돈을 챙기죠. 뭐 법인으로 들어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챙긴 건 아닌다고 그러는데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래. 아이고, 대장동 수사검사였는데 대장동 수사검사가 어떻게 그 대장동의 몸통인 이재명과 대장동에 쭉쭉 연결된 그 화천대유의 그 회사의 자문 변호사로 변신을 하냐? 대장동 수사하다가. 왜 그거야? 대장동 수사하다 보니까 어이구야, 이것들이 몇 명이서 이거 적게는 수천억이고 많게는 수억이 아니라 조목게 생겼네. 야야야야. 이야, 수사 보니까 이거 엄청나네 이놈들. 가만히 있어봐. 이건 눈먼 돈이네. 이거 돈 못 먹는 사람이 바보겠다. 그럼 나도 친하게 지내. 이재명하고 나하고 연수원 18기 동기인데 그때 당시 2015년 대장동 수사 수원지검장일 때 수사 참 제대로 했겠다. 그죠? 참 제대로 했겠어. 제대로 했으면 그 피의자들이 줄줄이 엮인 그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가? 수사 제대로 안 했으니까 짬짬이 깐부 짬짬이 이리 봐주고 저리 봐주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 보상으로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변신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돈이 쭉쭉 이거 보세요. 이거 강찬우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 뭐 구린 놈들 진짜. 당시 박영수가 특검을 해.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어. 진짜 용남. 박영수 얘기만 나오면 용남. 그리고 돈을 그렇게 헤쳐먹어? 뭐 50억 클럽? 뭐? 변호인이 얼마? 뭐 어떻게 해? 이거 왜 이래냐 진짜. 그래놓고 말이야 뻔뻔스럽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특검하면서 언론 브리핑하면서 뻔뻔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그 두 얼굴을 하고 뒤로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도둑놈들. 에휴. 죄 없는 사람 몰아가면서 뒤로는 돈 처먹으려고 이지랄들을 하고. 강찬우 변호사와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재명의 그림자로 꼽히던 인물. 야, 그런데 언론은 강찬우를 왜 조명을 안 하냐. 그래서 요즘에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내지는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들 뭐 장사하는 사람은 허탈감에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봐야 봉급 200만 원, 300만 원 받아. 그래 뭐 몇 년 돼서 공원도 세우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400만 원, 500만 원 받아. 그것도 몇 년 지나서. 그런데 따박 그러면 또 세금 떼어요. 따박 노조에 가입했으면 노조 비용 띄고 건강보험료 띄고 뭐. 실수령은 그거보다 또 안 돼. 그걸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에서 또 콩나물 값 아끼고 애들 학원비 아끼고 이래서 막
그걸 또 저축을 하고 청약 통장에 넣고 뭐 정기 적금을 넣고 요렇게 해가지고 10년 20년 해가지고도 집을 못 사.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희망을 가지고 청약이 언제나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그렇지 청약에 당첨됐고 열심히 10년 20년 부어. 그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는 게 아니 이게 나오는 게 무슨 50억 클럽 무슨 수천억 조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창의적인 기업가 활동을 해서 뭐 로또를 맞아가지고 떼돈을 벌고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줄 타가지고 이걸 슬쩍 봐주고 여기 무슨 50억 클럽 아버지가 누구 변호사비 이렇게 하는데 좀 연결돼 있고 이러면 몇십억씩 먹고 수천억이 저수지에 있는데 그거 뽑아가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러고 무슨 자문료로 무슨 이름만 얹히는데 매달 1,500만 원씩 먹고 막 이러니까 이게 국민들이요 허탈감에 빠져서 일하기가 싫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요. 정상적으로 일 안 하려고 그래. 나도 좀 먹는 길 없나?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이렇게 좀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좀 하청업체하고 이렇게 좀 짬짬이해서 좀 이거 사이드로 뭐 먹는 거 없나? 저것들은 뉴스에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먹었네. 요런 거 슬슬 짱을 본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 이재명이는 당대표라고 큰소리 뻥뻥 치고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이렇게 큰소리 치니까 뻔히 국민들은 야 저렇게 해먹고선도 저렇게 큰소리 칠 수 있는구나. 못 해먹는 것들이 병신 바보구나. 아 나도 좀 해먹어야 되나? 특히 공기업에 다닌 사람들이 술렁술렁 된다는 거 아니야. 눈먼 돈 뭐 뽑아먹을 거 없나? 그러면 친구들 불러다가 여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신청하면 있잖아. 신청하고 그러면 야 1억 또 이거 타갈 수 있어. 이거 신청해야. 친구한테 신청해. 야, 그리고, 시간 그냥 먹게 해줬는데, 임마, 20%는 줘야지. 형님, 20% 너무 세지. 10%만 줄게. 10%라도 형이 그냥 공짜로 먹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알았어, 15%. 1억이면 1,500만 원 가져와. 그래. 오케이, 콜, 딜! 이런 게 요즘에 술렁술렁 된대요. 그리고 무슨, 가면서 봐줘. 산업은행에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산업은행에, 뭐, 거기는 뭐 기업들 돈을 서류만 잘 만들면 막 수백억, 수십억 막 대출해 주잖아요. 근데 산업은행에 이제 핵심적이 이거 조사하고 뭐 결제하는 라인에 있는 사람이 지 친구구나 지 후배가 중소기업 해. 이제 다른 거 먹고 뭐 없어? 제안서를 잘 만들어 와야지. 자식아 제안서. 자식이 그러면 내가 자식아 니네 공장 어떻게 연간 매출 얼마나 올리는데? 지금 연간 50억 올리는데 그냥 좀 어렵지 뭐. 50억 올려? 야 조금 자식아 이거 좀 잘 포장을 해봐. 그리고 제안서 기가 막히게 쓰면은 야 뭐 어떻게 500억 필요해? 500억? 자식아 산업은행이 야 내가 막 민간은행 무슨 뭐 신한은행 무슨 국민은행 이런 조모래기들하고 무슨 상대에 자식 자가애가 꼭 일하고 다시 조용히 하고 임마. 그 민간은행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잖아. 제안서가 중요해. 제안서 임마. 비전이 중요하고 자식아 국가에서 밀어주는 거 아니야. 이번에 국가에서 있지. 이번에 정책이 내려왔는데 요런 쪽 지원 안 되더라. 요런 쪽으로 제안서 잘 써가지고 와. 그럼 내가 이거 모니터링하는 사람 아니야 자식아. 그럼 어떻게? 이제 나는 너만 솔직히 해주면 되냐? 아이고 형님 10% 맞는 거지. 20% 야, 내 사랑하는 후배니까 내 10%를 봐준다. 500억에 10%면 50억이에요. 완전히 나도 50억 클럽 가입해볼까? 이러고 나온다. 이러고 술렁댄대요. 누구 때문에? 이재명이와 대장동 팀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쉽게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쉽게 돈을 벌고 불법으로 돈을 벌었으면 잡아쳐놓고 다 그래야 되는데 재산 다 뺏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주범이 이재명이 여태 진실은 밝혀집니다. 정치 탄압입니다. 이러고 뻐기니까 술렁술렁 이런다는 거야. 눈먼 돈 없나? 눈먼 돈. 뭐 제안서 가지고 먹을 돈 없나? 화천대유 이거 비슷하게 기획해가지고 할 거 없나? 공무원 도시주택공사 어떻게 연결됐어요? 야 우리도 뭐 이게 50억 클럽 아니라 5억 클럽이라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도원결이야 말하자. 룸사롱에 좀 모여 자식아. 채야 있는데 어쩌냐? 거기 채야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도원결이 할까? 지금 이러고 있대요. 지금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아주 철퇴를 내려야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열심히 봉급받고 이래서 승진, 그 창의적인 노력해서 또 사업도 발전,
정상적으로. 그리고 없는 돈에 그래도 로또라도 한번 맞아볼까? 로또도 사고. 이렇지. 이건 불법으로 어떻게 한번 이거 절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요 우리나라 큰일 나요. 범죄공화국 됩니다. 여기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한동훈 장관이 잘 들어가고 계시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 이재명 팀만 싹 잡아쳐놓고 문재인 팀 싹 잡아쳐놓으면 법치주의 어느 정도 확립되는 거예요. 한동훈 화이팅! 윤석열 믿습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야 열심히들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 안 하려고 그래. 라인 찾으려고 그래 라인. 나 미치겠네. 난 뭐 라인 없나? 아유 죄송합니다.